박순애는 오늘도 동전 몇 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0원짜리 2개와 500원짜리 하나.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의 조각이었습니다. 또 모았네.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동전들을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떨어뜨렸습니다. 딸랑하는 소리가 좁은 원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통 안에는 이미 동전과 지폐들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결과였습니다. 69세의 순애에게 돈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교습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이고 버스 대신 걸어 다녔습니다. 제주도. 순애는 침대 머리맡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그녀와 남편이 한라산을 배경으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색했지. 순애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사진이 발에서 얼굴이 희미해졌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순애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표지에는 가족 여행 계획이라고 정성스럽게 써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들 민호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며느리 지영, 손자 성민이와 손녀 예은이의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 함께 갈 수 있겠어. 순애는 은행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여행 적금이라고 적힌 통장에는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꼬박꼬박 넣은 결과였습니다. 교습소 월급은 40만 원, 마트 아르바이트비는 3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이 여행을 계획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고 싶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습니다. 손주들과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할머니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 보였고 예은이는 아직 어렸지만 할머니를 어색해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순애는 옷장에서 작은 파우치들을 꺼냈습니다. 손주들 이름이 한 글자씩 수놓아진 파우치들이었습니다. 성민이 것에는 좋아한다고 들은 초콜릿 과자를, 예은이 것에는 예쁜 머리끈과 스티커를 넣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순애는 제주도 여행 팸플릿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한라산 성산 일출봉 협재해수욕장. 가보고 싶은 곳들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과 함께 바다에서 조개를 줍고 한라산에 올라가 기념사진을 찍는 상상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 예쁘게 컸지요? 순애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손주들을 무척 예뻐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도 퇴근 후에는 항상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민호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 민호야, 제주도 여행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네. 준비하고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바쁘면 다른 때로 미뤄도.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아이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 정말? 네, 성민이가 바다 보러 간다고 좋아해요. 순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가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지영이는 뭐라고 하니? 지영이도 좋다고 해요. 민호의 대답이 잠깐 뜸했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항상 조심스러웠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엄마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야. 네, 엄마.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다시 저금통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의 꿈과 희망이 담긴 작은 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행이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희망이 가장 큰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이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거라고 그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출발을 이틀 앞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순애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간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행용 가방에 옷가지를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새로 산 운동화도 꺼내서 한 번 더 신어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구나. 순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파마를 새로 했고 평소보다 조금 더 화장도 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순애는 설레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아마 출발 시간을 확인하거나 공항에서 만날 장소를 알려주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들을 읽는 순간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엔 안 오셔도 돼요. 지영이가 가족끼리만 다녀오고 싶대요. 엄마는 이미 비용 내셨으니 됐어요. 순애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끼리만. 순애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에서 자신이 제외된다는 뜻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모두를 위해 계획한 여행에서 정작 자신만 빠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지영아. 문자 보셨죠?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지영아, 그게 무슨...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할머니랑 있으면 불편해요. 특히 성민이가요. 순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불편해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왜? 어머니께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하세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공부 얘기만 하시고.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들이 간섭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은이도 어머니를 어색해해요. 할머니가 오시면 맨날 뽀뽀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나는 그냥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는데.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애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숨기던 감정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래도 함께 가면. 어머니, 그냥 집에서 쉬세요. 우리끼리 조용히 다녀올게요. 어머니 돈으로 가는 거니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머니는 돈만 내시면 돼요. 그게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순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돈을 내는 것뿐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호는 뭐라고 하니? 오빠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오시면 아이들 신경 쓰느라 우리도 쉬지 못하거든요. 그럼 나는 3년 동안 뭘 위해?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지영은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준비할 게 많아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연결음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꿈꿔왔던 가족 여행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만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내지만 함께 하지는 못하는 존재. 그것이 가족들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는 책상 위에 놓인 여행 계획 수첩을 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일정들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준비한 파우치들도 이제 쓸모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순애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응, 민호야. 문자 보셨죠? 지영이랑 통화도 하시고. 민호야, 정말 나는 안 가는 게 좋겠니? 순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만이라도 자신을 원한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오시면 저희도 신경 쓰이거든요.
뭘 신경 써?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그럼 지영이가 스트레스 받고 저도 중간에서 곤란하고.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세대는 달라요. 나도 배울 수 있어. 엄마, 그냥 집에서 쉬세요. 저희 잘 다녀올게요. 순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저희 잘 다녀올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애는 긴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자신 없이 말입니다. 순애는 은행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위해 모은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계좌였습니다. 예약도 모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예약했는데. 순애는 무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의 꿈이 하루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순애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행 출발 전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밤 12시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돈만 내시면 돼요. 순애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여행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챙긴 옷가지들과 손주들을 위한 선물들이 담긴 가방이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에 걸려오는 전화. 순애는 놀라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죄송해요. 늦은 시간에.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못 자고 있었어. 엄마, 내일 공항에서 혹시. 뭐? 아니에요. 그냥 엄마도 공항에 나와서 배웅이라도. 순애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행에는 함께 갈 수 없지만 배웅은 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민호야, 네? 너 지금 양심에 찔리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너희가 여행 가는데 나보고 배웅만 나오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는 돈만 내고 손 흔들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라는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면서 아들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나 없으면 편하니? 엄마. 대답해. 네? 민호의 대답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 그래도. 됐어. 좋은 여행하고 와.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던져놓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은 자신뿐인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들이 감히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침실 벽에 걸린 영정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혼자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행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권 예약 확인서, 숙소 예약증, 렌터카 예약서.
모든 것이 박순의 명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순애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예약자는 박순애, 결제자도 박순애, 연락처도 그녀의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동반자로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여행 적금 통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잔액 324만 원. 3년 동안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순애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여행의 모든 예약과 결제가 자신의 권한 하에 있었습니다. 순애는 마우스를 움직여 출금 제한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계좌 소유자가 원할 때 일시적으로 출금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화면에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출금 제한 설정 시 본인 확인 후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순애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내일 공항에서 가족들이 당황할 것이었습니다. 항공료도 숙박비도 렌터카비도 모두 이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배제시킨 채 자신의 돈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가족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새벽 3시. 순애는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금 제한 버튼이 화면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지갑일 뿐일까? 순애는 중얼거렸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로 아내로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박순애라는 한 사람으로 자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늙은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6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 4시. 순애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출금 제한 버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출금 제한이 설정되었습니다. 순애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해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의 연락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찾아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순애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호의 전화였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젯밤 꺼두었던 전원을 아침에 다시 켰을 때부터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카드가 안 돼요. 공항에서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순애는 문자들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젯밤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영이었습니다. 순애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옷장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숙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권사님, 저 박순애예요. 아, 순애 자매님. 어쩐 일이세요? 미숙 권사님은 70세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을 하늘로 보낸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밝게 웃었지만 순애는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여행 가고 싶으시지 않아요? 여행요? 갑자기 웬? 제주도요. 오늘 당장.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매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갑자기. 권사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저도 혼자예요. 같이 가요. 미숙 권사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순애 자매님 고마워요. 사실 요즘 너무 외로웠거든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동행자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로 경희 아주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었습니다. 72세의 경희 아주머니는 자식들에게 소외받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하곤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희 아주머니? 어머, 순애 씨. 웬일이야? 아주머니 제주도 여행 같이 갈래요? 뭐? 제주도? 네, 오늘 저녁 비행기로요. 경희 아주머니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순애 씨가 갑자기 왜 이래? 복권이라도 맞았어? 그런 거 비슷해요. 같이 가요. 정말? 나 같은 늙은이도? 아주머니가 제일 재밌으시잖아요. 아이고, 그럼 가야지. 언제부터 사는 게 재미없었는데.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경희 아주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순 씨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10년째 돌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67세의 정순 씨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 저 박순애예요. 아순애 씨. 안녕하세요. 정순 씨, 제주도 여행 어떠세요? 여행요? 저는 못 가요. 남편 때문에. 남편분은 데이케어 센터에 맡기고요. 하지만 정순 씨 10년 동안 쉰 적이 없잖아요. 이틀만이라도요. 정순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하지만 같이 가요. 남편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한참 후에 정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 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순애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예약을 새로 해야 했습니다. 원래 예약은 모두 취소하고 새로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항공권 3회. 박순애, 권미숙, 김경희, 이정순. 숙소도 새로 예약했습니다. 가족용 펜션 대신 바다가 보이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바꿨습니다. 렌터카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애 자신이 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니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여전히 민호와 지영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전원을 껐습니다. 오후 3시. 약속한 대로 미숙 권사님이 순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습니다. 자매님 정말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가려니까 무서웠거든요. 두 사람은 함께 경희 아주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경희 아주머니는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며 설레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 씨를 데리러 갔습니다. 정순 씨는 데이케어 센터에 남편을 맡기고 나와 있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해서. 괜찮아요. 이틀 후에 돌아오면 돼요. 네 사람은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모두 조용했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멀리서 민호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카운터 앞에서 무언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약 취소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피해 다른 카운터로 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매님들 정말 떠나는 거네요. 미숙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떠나는 거예요. 순애는 대답했습니다. 6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네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작고 멀어 보였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요. 경희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요. 정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가족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할 때 네 사람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행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만큼은 오롯이 자신과 새로운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주도 첫날 저녁 네 사람은 협재해 수욕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바다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차가운 모래 사이로 발가락이 파고들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바다에 발을 담근 적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차갑니네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도 바지를 걷어 올리고 파도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 병간호로 지친 얼굴에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시원해요. 오랜만이에요. 경희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깔깔 웃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숙 권사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같이 오세요. 순애가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 남편분도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요. 순애의 말에 미숙 권사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신발을 벗고 바다에 발을 담갔습니다. 고마워요, 순애 자매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지만 같은 마음인 것도 같았습니다. 우리 다 비슷하네요. 경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외롭다는 거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님들, 가족여행이신가요?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애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1100고지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힘드시면 쉬어도 돼요. 순애가 정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산 언제 또 와보겠어요. 정순 씨는 숨이 차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 권사님은 중간중간 남편 사진을 꺼내서 함께 찍었습니다. 여보, 여기도 예쁘지? 그럴 때마다 다른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00고지에 도착했을 때 네 사람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등산객이 찍어 주었습니다. 어머님들 정말 건강하시네요. 몇 분이세요? 60대 후반이요. 우와, 전혀 안 보여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사진 속 네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들이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숙소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 씨, 진짜 고마워요. 경희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이런 여행 평생 처음이에요. 아들, 딸들이 어릴 때는 바빠서 못 가고 커서는 안 데려가고. 정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결혼하고 40년 동안 여행다운 여행 한 번 안 해봤어요.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우리 이제라도 시작해요. 미숙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뭘요? 우리끼리 자주 만나요. 여행도 가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순애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관계를 왜 진작 만들지 못했을까요? 좋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혈육보다 더 소중한 가족. 마지막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바다였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넓고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3일 동안 꺼둔 채로 지냈습니다. 수많은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순애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도 좋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 중이야.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미숙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서울 가기 싫네요. 저도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경희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와요. 우리 네 명이서. 순애가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정순 씨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3일 전 자신은 버려진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내고 혼자 남겨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순애는 창밖의 제주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왔으니까요.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네 사람은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주 교회에서 봐요. 다음 달에는 지리산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 계속 함께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9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버려질까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고 서로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이제 확신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더욱 행복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